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공사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작업부터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의 입력은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타자 연습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필드명부터 먼저 쓰는데 탭탭 누르면서 필드명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죠. 홍보부, 기획부 다 쓰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필드명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서 홍보부 같은 글자는 홍만 써도 엔터를 쳐서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엔터 치시면서 쓰시는 거고 숫자 키패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 오른쪽에 키보드 이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해져요. 숫자 키패드도 손에 익숙해지면 좀 더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기본 작업 2번으로 가서 우리는요, 요거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그쵸? 자, 1번 A1부터 F1까지 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있죠? 맞춤에 여기 맞자, 충자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죠? 글꼴 궁서체, 궁서 아닙니다. 궁서체라고 바꾸고 크기 16, 11이 아니라 16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굵게 이중실선 여기 가가가 있죠? 첫 번째 가가 굵게 그 다음에 이탈릭체 실선인데 이중 밑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A3, F3, A3부터 F3, 그 다음에 A4부터 B15, A4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요. A4부터 B15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그죠? 가로 가운데 맞춤라고 해주시고 D4, D15 영역, D4부터 D15 영역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쪽 들여쓰기 1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요, 맞춤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맞춤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들여쓰기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른쪽 들여쓰기 1이라고 있네요. 그죠? 여기 주어진 대로 문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확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C4, C15. C4부터 C15. 그 다음에 F4부터 F15. 컨트롤 F4부터 F15.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선단위 기호와 값 앞에 원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저 원자가 표시가 안 돼서 짝대기로 표시가 됐는데 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1 눌러가지고, 그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써주면 되죠? 원, 샵, 컴마, 샵, 뒤에 원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표시 예에 0일 때 0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샵, 컴마, 샵, 0원이라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H4셀에 영역을 복사하여 할인율 24, 25 영역에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시오. 자, 얘를요, 복사를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문제예요. 할인율의 범위를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연산 없음이 아니라 더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 문제는요,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네요. 문제대로 했습니다. H4셀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는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산 더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붙여넣기 옵션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뭐가 있어요? 연산에 더하기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대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추가 할인율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뿅 더해서 계산이 되네요. 저도 오늘 새로운 기능을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3부터 F15까지 선택을 하고 테두리 스타일, 모든 테두리 홈에 있죠? 글꼴 글자 위에.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본 작업 3번 바로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3번이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고급 필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보니까 A18부터 C21, 21 이렇게 넙다랗게 조건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이 뭔 줄 알아야죠. 자, 아이스크림 재고 현황표에서 판매량이 매입량 미만이거나 첫 번째 A 조건이요. 판매량이 매입량보다 작아? 요게 A 조건이에요. 그쵸? 그쵸? 자, 두 번째는요. 판매 비율이 90% 이상이야? 요겁니다. 그러면요. 판매량이 첫 번째 조건. 판매량이 매입량 미만이거나 A 조건은 판매량이 매입량보다 작아?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렇게 하면요.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자, 여기 A 조건, B 조건 이렇게 써볼까요?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건을 만드는 건 조금 이따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판매량이 매입량 미만이야? 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판매량이 미만이야? 작아? 매입량? 그러면 엔터를 딱 치면요. 이렇게 뿅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트루 펄스, 트루 펄스가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나오는 거는요. 이 true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 조건. 그런데 A 조건이랑 B 조건은 어떻게 돼요? OR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OR하는 조건은 A 조건이나 B 조건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 비율이 90% 이상이야? 그러면 는 해서 판매 비율이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딱 하면 90% 이상인 애들이 91, 92고 두 개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A, B에 있는 true OR 조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OR 함수를 열어서 A 조건, B 조건을 집어넣으면 그죠? 여기에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필터링 되는 게 고급 필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A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입량이랑 판매량이랑 매입량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오지만 B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 비율이 성별이 담이야? 학년이 1학년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월 재고량이 90 이상이야? 이런 식으로. 판매 비율이 90%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드실 때 내가 true, false로 계산을 하는 거라면 여기에 그냥 조건이라고 쓰세요. 조건 1, 조건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이 판매량이 매입량 미만이야? 는 이라고 해서 첫 번째 판매량이 다가 얘보다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true, false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5월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판매 비율에서 90% 이상인 애들만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필드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판매 비율에서 옆에다 쓰면 안 되죠.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니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90% 이상이니 이렇게 요거 아시겠나요? true, false 조건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여기 필드명을 뭐 매입량, 판매량의 비교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조건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냥 매입량, 판매량 이 필드 이름을 안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매입량이라는 필드 안에 이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매 비율이라는 필드 아래는 값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결과를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데이터 고급에 우리가 만든 조건을 OR 조건으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되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고급 필터 결과 복사는 A23 셀에 클릭을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true로 나왔던 사람들 있죠? 얘랑 얘네 두 개, 세 개, 이렇게 얘네들이 딱 표시가 돼서 나오면 되겠네요. 대지바람부터 쓰리개선, 대지바람은 쓰리개선, 뭐죠? 이렇게 나오면 이 3번 문제 맞춘 거네요. 이렇게 2급에서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문제에서는요, 이 유형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1번은요, 4월 5일에 위약금이라고 했으니까, 문제 저 함수도 안 보고 문제도 안 봤어요? 그러면, 이 4월 5일에서 위약금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함수를 보면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잖아요. 보니까 dcount, dsum, daverage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쵸? dsum이라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바로 나왔네요.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뭘 해야 된다?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출발일이 4월 5일이라는 조건이 바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만들어졌네요. 크라이테리아는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dsum이라는 함수를 쓰되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해서 우리는 이 표를 집어넣고 필드는 계산할 필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요. 위약금의 합계입니다. 그렇죠? 그럼 필드는 위약금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크라이테리아는 우리가 지금 출발일이 4월 5일이니 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평균을 구하시오. 그게 개수를 세시오라고 하면 count, average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면 1번을 쉽게 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요. 몸무게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라지랑 스몰 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맥스랑 미니멈은 알잖아요. 맥스는 최대값, 미니멈은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라지랑 스몰은요. 그 영어 뜻 그대로요. 라지는 큰 거에서 라지라는 함수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탭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REF 레인지 어레이에 범위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범위를 집어넣어서 문제에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적은 학생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라지라는 함수를 쓰면 맥스랑 미니멈이라는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지랑 스몰이라는 함수는 큰 쪽에서 몇 번째, 작은 쪽에서 몇 번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내가 몸무게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큰 친구를 찾아줘 라고 하면 79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네 번째로 적은 학생을 찾아줘 라고 하면 되겠네요. 스몰 함수 써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스몰 함수 써서 일부러 옆에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보여드리려고. 이 부분에서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네 번째 숫자를 찾아줘.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79에서 62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그대로 스몰 함수 붙여서 잘 아시면요. 그냥 한 번에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어레이 K4, 정수 4,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17이 되고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킬로그램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연결 연산자를 쓰고 킬로그램 이렇게 쓰시면 17g, 17kg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번, 2번 문제는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3번도 한번 볼게요. sum ifs, count ifs, average ifs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요. 문제를 보니까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 평균을 구하는데 if, 조건이 붙었어. 그런데 if에 s가 붙었네? if 즈네? 복수네? 조건들이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조건을 따져야죠. 영어와 수학이 9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 영어도 90 이상이니? 수학도 90 이상이니? 그 친구들의 총점의 평균을 좀 구해줘. 요거죠? 그럼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if 조건들이 붙었어요. 그랬더니요.
영어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엑셀 기초 다지기에 그 영어 단어 10개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시고 오시면 커마 리급은 그냥 끝나요.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뭘 하시냐고요? 그 영어 단어만 외우셔서 여기에 맞춰 넣는 연습만 하셔도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레인지니까 평균의 범위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총점의 성적 우수자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총점의 평균이니까 이 총점의 범위가 에버리지 레인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그러면 조건의 범위 1이라고 했으니까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수학이 90점 이상이고 왜? 성적 우수자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크라이테리아 1,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영어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큰 따옴표를 하시고 이렇게 감싸주죠? 왜? 기호랑 숫자랑 합쳐지는 문자가 되니까요. 그쵸? 90점만 찾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수학의 이 범위가 또 크거나 같다 90점 이렇게 해주시면 계산은 누가?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평균이 19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연산자 점.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연결연산자의 문자열 합쳐주는 그거를 익히는 문제 같아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게 나왔네요. 그쵸? 근데 만일에 혹시 보기에 90점 띄고 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공백을 두셔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문자열에 공백을 하나 두시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표시 예에 90점 띄고 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공백을 주시는 거예요. 문자열 입력하는 부분에서요. 그쵸? 4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SQRT와 트렁크 함수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전의 문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급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과급을 구하라고 했더니 기본급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근무 연수의 루트를 씌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SQRT와 트렁크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둘 다 모릅니다. SQRT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탭을 눌렀더니 넘버 3, 3은 9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루트 함수예요. SQRT는 루트 함수예요.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써보시면 알아요. 트렁크라는 함수는 라운드 다운 함수예요. 지정한 다리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를 버립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1234라고 하면 소수점 두 자리만 보여줘 라고 하면 얘는 소수점 두 자리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소수점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0으로 만든 거는 빼기 1, 빼기 3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트렁크 함수는요. 얘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수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트렁크 함수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안 되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한 번에 할 수 있겠네요. 트렁크라는 함수를 써서 SQRT라는 함수에 근무 연수에 제곱근에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기본급을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되 넘버가 구해졌는데 우리는 정수값이니까 0이잖아요. 0을 쓰거나 안 쓰거나 안 써도 됩니다. 트렁크 함수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소수점으로 계산이 되지만 여기 정수 부분만 보여지게. 만일에 여기서 빼기가 아니라 빼기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원단위 뭐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 1000원, 100원, 뭐 10원, 100원 이렇게 해서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기 3 정도 해주면 네, 이렇게 성과금이 구해지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요. 추주랑 모드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추주라는 함수는 우리 앞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수값을 기준으로 value 1, 2, 3, 4,
value 값에 들어가는 값들을 갖고 오는 거. 내가 3이면 세 번째 value 3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모드라는 함수가 썼습니다. 모드라는 함수를 우리 모르면 써보세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10을 내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드라는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드라는 함수는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드라는 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지 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입을 해보셔야죠. 배정번호를 기준으로 4로 나눈대요. 그러면 나머지가 0, 1, 2, 3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0이면 1반, 1이면 2반, 하나씩 많게 반이 계산되면 되겠네요. 그쵸? 추주랑 모드 함수. 그러면 일단은 모드라는 함수를 써서 넘버에 디바이저 4로 일단 나눠보세요. 그러면 0, 1, 2, 3에 해당하는 나머지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추주라는 함수를 쓸 때 value 1부터 시작하잖아요. value 0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이 1반인데 1이 2반이고 2가 3반이고 3이 4반인데 우리는 얘의 값이 1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가 구한 모드 값에요. 모드 값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 깍깍깍 다 더해지니까 1일 때 1반, 2일 때 2반, 3일 때 3반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죠? 왜? 똑같이 1을 더했으니까.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추주 함수를 써서 그러면 컴마 1일 때 1반, 밸류 2일 때 2반, 밸류 3일 때 3반, 밸류 4일 때 4반 이렇게. 이 문제에 더하기 1을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이렇게 푸시라고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모드라는 함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0, 1, 2, 3이라는 나머지가 나오니까 그 값을 기준으로 더하기 1을 하면 1반, 2반, 3반, 4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5번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하셔야 되는 문제는 4번. 왜요? 모르는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쵸? 아니, 어려워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모르는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모드 함수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가 한 것처럼 풀어보시면 되겠죠? 써보시면 되시고 또 이렇게 풀어서 모드라는 함수를 익히셨으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분석 작업 1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뭐가 나왔냐면, 시나리오가 나오고,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거의 많이 나오지 않는 유형의 분석 작업 문제가 나왔네요. 자, 시나리오는 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하나의 팁이 있다면, 여기에 시나리오를 할 때 이름을 정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신다고 하면 돼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타이어의 제품 단가 D10과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밀수금 G10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D10가 G10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셀 이름 정의 D10셀은 타이어 단가. 그럼 D10을 선택을 하고 얘의 이름 정의를 타이어 단가라고 씁니다. D10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 써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를 눌러서요. 여기다 쓰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타이어 미수금.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시나리오는 제품 단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 단가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품 단가를 선택을 하시되 얘가 75,000원이 됐을 때 55,000원이 됐을 때 미수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예를 목표값 찾기랑 비슷하죠. 그렇죠?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 도구 통합 옆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눌러서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요? 제품 단가 인상이라고 쓰고 변경 셀은 우리가 아까 선택한 셀이 그대로 됩니다. 확인.
그러면 타이어 단가라고 나와 있고요. 65,000원이 75,000원이 돼야 되니까. 1500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제품 단가 인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얘의 값이 55,000원. 65,000원이 아니라 55,000원. 확인.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험할 2급에서는요. 요약하라고 나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세 번째 삼각형을 봐도 되죠. 네 번째. 위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바로 위치하시오. 그쵸? 그러면 요약을 딱 누르면 우리가 지금 얘는 써먹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써먹은 얘 미수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해서 확인을 딱 누르면요. 이렇게 앞에 지금 65,000원일 때는 미수금이 이렇게 되지만 인상이 됐을 때요. 우리는 120만 원이 미수금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시면요. 간단히 10점 따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쉽게 10점을 따시는 거예요. 분석 작업 2번. 바로 넘어갑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요. 확대를 해야지. 여기 있는 필드명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드명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표를 선택을 하시되 분석 작업 중에서 삽입에 있는 것이 이 피벗 테이블이 요거 하나입니다.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 A20세 동일 시트에 A20세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A20세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바꿨던 여기 있는 필드명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필드명을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통적인 가공 현황표의 필드명을 가지고 하세요. 가공일은 어떻게 하래요? 가공일은 보고서 필터로 갖고 가래요. 가공팀은 핵 레이블, 가공팀은 핵 레이블로 집어주세요. 예를요, 열 레이블로 집어넣으면 느낌이 틀리죠, 그쵸? 이런 모양입니다. X축 느낌. 가공팀은 Y축 느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공 품명은 열 레이블. 가공 품명은 얘가 또 핵 레이블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만 얘가 열 레이블로 들어가면 또 요 모양이 된다고요. 그죠? 값에 매출액의 평균. 그러면 여기 값만 남았잖아요. 그럼 매출액을 값으로 집어넣으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만 여기 삼각형을 눌러서 값필드 설정에 평균으로 바꾸고 여기서 한번 더 보셔야 돼요. 평균으로 바꾸고 삼각형을 보세요. 매출액 평균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하 상자에서 회계 범주로 소수 자릿수는 0으로 기호 없음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표시 형식에 눌러보시면 회계로 소수 자릿수는 0이 돼 기호는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 지금 할 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마저 보겠습니다. 문제는 됐고, 피벗 테이블 A20셀에서 시작을 했죠, 그쵸?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15, 빈 셀은 별로. 하나부터 합시다. 디자인에 가시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그쵸? 피벗 스타일 밝게 15. 그러면 15번째 얘로 바꿔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빈 셀에 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빈 셀 표시에 우리는 여기에 뭘 해주시면 돼요? 별을 하나 집어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확인. 값이 없을 때 이렇게 별 모양이 뿅뿅뿅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대로 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맞추신 거예요. 10점 따신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작업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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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 우리가 쉽게 따실 수 있는 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만 유형별로 익히셔서 준비만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매크로 작업도요. 매크로 작업은요. 표 밖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첫 번째는 총계를 구하는 매크로고 두 번째는 여기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표 밖에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총계로 지정하시고, 매크로 이름은 총계가 되는 거고,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총계를 구하는데,
총계를 구할 때는 사이트 운영비 더하기 광고비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배송비네요. 그렇죠? 능 해서 그렇게 더하고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간단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첫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 밖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총계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개발 도구의 단추, 그 삽입의 단추는 항상 나오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를 어디에요? B14, B16. B14부터 B16까지 그리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추는 이게 나오니까 총계를 지정하시고 얘의 이름만 뭐로요? 뭔가요? 총계. 자, 얘를 테스트를 해보려면 얘를 지우고 해보셔야 되니까 지우시고 얘를 꼭 눌렀을 때 값이 구해지면 맞춘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표 밖에서요. 매크로 기록 눌렀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서식. 문제대로 하는 거예요. 서식. 그 다음에 문제에 보니까 A3부터 F3까지 선택을 하래요. 그렇죠? 표준색 노랑, 글꼴 표준색 홈에 있잖아요. 위에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꾸고 표준색 빨강, 배경색은 여기 물감통에 배경색은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쵸?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표 밖에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육각형 홈에 아니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 이게 아마 다른 거였어요. 하트 표시였나? 웃음표였나? 다른 거였는데 제가 이거 갖고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육각형으로 했는데 웃음표로 집어넣겠습니다. 웃음표로 집어넣고요. 문제 보니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텍스트 맞춤을 홈에서 가운데로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눌렀을 때 저 서식이 적용되게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매크로 지정에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눌러봐야 되니까 얘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 놓으시고 손가락 모양일 때 뿅 제대로 바뀌면 우리는 맞게 푸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빨리 풀었나요? 자, 매크로 문제는 1회, 2회, 3회, 4회 우리가 계속 지금 풀어왔잖아요. 자, 4회 문제가 헷갈리시다 라고 하시면 3회 문제의 매크로를 돌려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좀 천천히 돌려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설명하더라도 천천히 여기 따라하고 또 보시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보시겠죠? 그쵸? 자,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이요. 자, 우리는 이 차트를요, 저 차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성명의 김서영인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차트를 선택하니까 일단은 여기는 김서영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김서영을 마지막으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어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 바로 되네요. 그죠? 어떻게 했냐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선택.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는 김서영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김서영하고 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좀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면 확인 누르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뿅 나오면 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컨트롤 Z. 데이터 선택이요. 저는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행렬 전환을 하고 추가를 해서 여기에 김서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계열값에 3개의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다시 행렬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죠? 확인. 그 다음에 그러면 행렬 전환 안 되네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한 방법으로만 되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행렬 전환이 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처리해 줘야겠네요. 데이터 선택.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아니면요. 여기서 1과목을 선택을 하고 편집 1과목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여기서 컴마를 하고 김서영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확인. 그럼 김서영의 값은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김서영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훨씬 더 어렵네요. 그렇죠?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세요. 데이터 선택을 하되 지금 내가 이 선택된 부분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우리가 이어질 거는 김서영의 부분이잖아요. 김서영에 해당하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네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뿅 들어가고요. 자, 2번 문제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셀과 연동되도록. 우리는요, 차트 문제는 이 차트 도구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있죠? 레이아웃에 이 레이블에서 거의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데서 나온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차트 위. 항상 차트 위입니다. 차트 위를 선택을 하시되 얘는요, A1셀에 연결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워드 프로세서 필기 시험 결과를 직접 쓰시면 안 되고 얘를 딱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A1셀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딱 치면 연결돼서 뿅 들어가겠죠. 3번이요. 이 과목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고 얘도요. 이 과목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만 선택을 하고 여기 다 있어요.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보세요.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까이 바깥쪽 끝에. 얘는 안쪽 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안쪽 끝으로 선택을 하시고 범례는 아래쪽. 옆에 있죠? 범례는 아래쪽에 맞춰서 집어넣으시되 뭐요? 레이블 도형 스타일의 생육각선 레이블을 선택을 하되 서식에 들어와서 그 모양 찾으면 되겠죠? 생육각선 파랑 강조 1 이렇게 뿅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레이아웃에 데이터표 여기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표를 표시를 하되 데이터표 표시가 있고 범례 표지와 함께 표시가 있습니다. 얘는요 데이터표 표시는 범례가 같이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범례 표지와 함께 표시는 얘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에는 뭐가? 데이터표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얘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되시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에서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추가하는 부분만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뭐 다 그냥 그럭저럭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지훈이 여기 또 표시가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매크로 작업은 뭐 별 무리 없었고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그다음에 계산 작업 5문제가 있었고요. 기본 작업 2번, 1번 이렇게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나요? 계산 문제에서는 내가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뭐가 어려운지. 그러면 제가 그분만 모시고 제가 뭐 실시간으로 설명을 하든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셔서 모르는 것 좀 물어봐 주세요.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 번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